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토따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공간 보행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강태구, 김승환, 김현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독립적 보행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많은 반복에 의해서 익숙해진 독립보행이 아니라면 처음 환경에서는 독립적 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공간지각은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정신적인 과정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주위 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주위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핸드폰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실시간 촉각 지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것은 세 가지를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효과적 교내 공간 정보 제공, 복도 지도의 기능을 이용한 촉각화, 촉각 지도를 파악하며 공간 및 장애물의 상대적 위치의 파악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의 그런 알고리즘 흐름도입니다. 먼저 이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먼저 사진을 찍은 뒤에 이거를 인식해가지고 버드아이뷰로 보고 그거를 이제 스큐레코 화면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는 길이 아닌 곳이면은 진동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화면에 계단이 있다. 그러면 계단을 개수를 세가지고 얘를 음성 정보로 전달해 줍니다. 먼저 계단 개수를 세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계단이 있으면은 계단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거 계단을 우선은 정방향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이거를 저희는 케니 엣지를 이용해서 평균적인 그 선들의 기울기로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그 후에는 가로의 변형을 이렇게 가로압을 이렇게 싹 다 계산을 하고 이거의 변화량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이파이에 있는 그 피크점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피크점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때 피크점의 개수가 계단의 개수가 됩니다. 다음은 버드아이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먼저 마스킹된 세그멘테이션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지면 투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면 투영 과정은 먼저 뎁스맵을 가져오기에 픽셀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월드 좌표를 계산합니다. 월드 좌표를 계산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호모그래피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호모그래피 행렬이 있으면은 이 호모그래피 변환을 통해 손쉽게 지면 투영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매핑된 휴대폰 화면에 매핑된 그러한 지도를 클릭했을 때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 그게 길이라면은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끊지 나고 하지만 길이 아니라면은 진동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관할 예정입니다. 계단의 권한 알고리즘은 대략 이 정도로 플로우 차트로 나타낼 수 있고 복도에서 만약 장애물이 있으면 위치를 음성으로 출력해 줄 것입니다. 또한 대략 Nm 정도 앞에 있다 이렇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예시인데요. 첫 번째는 토따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토따의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이 특정 월자의 뷰 상황에서 진동을 통한 그 공간 파악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월자의 뷰 맵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핸드폰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복도의 유형과 복도 아닌 유형을 경계임을 탐색하고 직접 경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시간 영상 한번 보시죠. 다음같이 복도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진동이 울리지 않고 복도가 아닌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분기임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소리가 잘 들리진 않지만 실제로 진동이 성공적으로 잘 구현해드렸고요. 이렇게 경계임을 탐색할 수도 있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구현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은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벌다이프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상의 뎁스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 내에서만 바로 구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 IGBT 카메라 이런 걸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능이 꼭 필요했고요. 이 미다스 모델을 활용하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왼쪽은 실제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를 넣었을 때 오른쪽은 나온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픽셀의 그 x, y 좌표계에 따라서 그 뎁스 값이 어떻게 나는지를 시각화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영상을 한번 봅시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지이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뎁스 에스티메이를 통해서 이 이미지 상에서의 뎁스들을 한 겁니다. 어두울수록 그 멀리 있다는 것이고 그 빨간색 앞일수록 가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복도 상황에 대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시켜봤으며 꽤나 성공적으로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시. 제가 할게. 그 다음으로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복도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복도 영역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복도 데이터를 직접 구출시켰고 다음과 같이 복도 영역이 있으면 이 사진이 있으면 이 복도 영역만을 이렇게 직접 색칠하여서 이런 라벨 데이터를 저장한 이 이미지랑 그 실제 이미지를 하나 묶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총 1800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태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아직은 기초적으로 유닛 구조를 변형시켜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진행했는데요. 필터 수는 각각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가 됐고 유닛 구조처럼 인코더, 디코더, 스케일 레이어를 적용시켜놨으며 그래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는 190만 개 정도로 해서 실제 학습이 다음과 같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닝 로스에 따라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한 걸 보여드리는 거고 얘는 학습함에 따라서 트레이닝 어크러시와 밸리데이션 어크러시 둘 다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 복도 사진을 학습 데이터에 사용하지 않는 이미 복도 사진을 넣었을 때 마스크된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꽤나 복도 영역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직 복도 영역만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 복도 이 사진을 가지고서 이 마스크된 이 결과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복도 영역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뎁스 에스티메이션 된 결과에 그 뎁스 맵으로부터 복도 영역만을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지 않는 5층 복도를 사용하였고요. 이 4층 복도 그 5층 복도에서 왼쪽 이미지는 그 5층 복도의 실제 이미지 나타내고 오른쪽은 마스크 이미지 나타냅니다. 복도 영역을 어느 정도 정도 있게 예측하였으며 곧 뒤에 나올 좀 이렇게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감도를 높이를 통해서 좀 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람이나 이런 장애물이 없었을 때는 좀 더 잘 이 세그멘테이션이 좀 더 잘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은 가장 핵심이 되는 벌다이브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저희가 아까 뎁스맵을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냥 여기서 마스크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이 결과가 그 복도 영역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스크를 가지고 이 둘을 곱해서 복도 영역에 해당하는 뎁스만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복도 영역에 해당하는 뎁스를 실제 공간상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지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정보는 이미지하고 뎁스가 갖고 있는 UVD입니다. 뭐 세로 U, 가로 V, 그 다음에 D 뎁스까지 이 세 가지 정보만으로 저희는 실제 공간상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 간단한 닮음과 사용 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칠 수 있습니다. Z분의 X는 초점거리 fx분의 그 이미지상의 중심좌표 실제 공간상의 이미지상의 중심좌표 cx 빼기 u로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z분의 y 또한 fy분의 cy 빼기 v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z는 간단한 그 관계정을 알 수 있는데요. 루트 1 더하기 z분의 x제곱 더하기 z분의 y제곱 더하기 d를 하면 이 z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얼 월드 좌표에 d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이는 당연하게 성립하는 것인데, 이게 왜 되냐? 이걸 이렇게 왜 했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아는 정보는 이 위 x분의 z분의 y를 이 과정을 통해 그렸기 때문에 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z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x는 아까 z분의 x를 구한 거에서 이 z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 본 것만 보면 되니까 이 그러니까 y 성분은 이 높이 y축은 제외하고 x랑 z축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반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성된 이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리얼 월드 상에 매칭을 시킨 과정인데요. XZ 평면을 치환시킨 과정인데요.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는 복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매칭이 돼야 될 것을 하는데, 이 밑에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매치가 잘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 갈수록 좀 되게 드문드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스트레치된 뎁스 여기에서 사실 마스크 쪽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한데, 이 마스킹된 부분에서 위로 갈수록 밑에보다 픽셀 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 적어진 픽셀 수 때문에 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다 모든 면을 아까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표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 방법은 멀어질수록 그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 자체가 적어지는 덴시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그럼 모든 걸 동일하게 변환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워핑 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워핑 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3 곱하기 3 홈모그래피 매트리스를 얻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간상을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3 곱하기 3의 홈모그래피 매트리스를 통해서 워핑 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워핑 변화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해보면 이 공간상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지상에서 떨어진 4개의 좌표, 그러니까 이미 4개의 좌표를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만 알게 되면 저희는 홈모그래피 매트리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대응선으로 다음과 같은 홈모그래피 매트리스를 결정하였고요. 이 홈모그래피 매트리스로 워핑 변화를 진행해서 그런 벌다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를 한번 보시죠. 이 경우에는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부터 대응점을 매칭해 주신 것이 아닌 이미지상에서 이렇게 대응점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왼쪽은 이미지고 마스크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4개의 점을 직접 잡아줬고 이게 어떻게 대응되는지 매칭점을 잡아주면 다음과 같이 워핑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변할 수 있고요. 좀 더 다른 예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아까 잘 안 됐던 이미지 이걸 보게 되면 이미지와 마스크가 있으면 얘는 워핑면을 아까 썼던 그 워핑면을 그대로 전환하게 되면 아까 썼던 홈모그래피 매트리스로 워핑면을 진행시켰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 벌다이브를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전에 잘 안 됐었던 그 덴시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홈모그래피 매트리스를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길어지네요. 그리고 계단 카운팅 알고 계신데요. 이 계단 영역을 추출하고 이미지 처리로 엣지를 추출하여서 이 계단의 이 가도 합 부분 이거를 디센트 그래프, 이게 가도 합이 얼마큼 변하는가 이 디센트 그래프를 구해서 피크처리 매직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까 현준이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가도 합을 변화를 찍어보게 되면 실제 다음과 같은 피크점이 나타나는데요. 이 피크점의 개수가 곧 계단의 개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상 벌다의 교육 보여주기, 영상 화면을 터치했을 때 길이 아닌 부분이면 진동하기, 영상의 계단 개수를 알려주는 것으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벌다의 뷰 보여주기입니다. 이렇게 과정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데, 먼저 사진을 찍고 영역을 분할한 뒤 이미 4점을 잡아서 4점이 월드 좌표를 계산합니다. 또 영역 분할 이미지에 높임 변화를 시켜서 핸드폰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화면을 터치했을 때 길이 아닌 부분이면 진동하기입니다. 세 가지 과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화면에 벌드아이 뷰를 출력을 하고 길인 부분을 터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닌 부분을 터치하면 진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의 계단 개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찍은 사진에 계단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계단이 있으면 계단 개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음성 안내를 통해 계단의 개수를 음성으로 추적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프로토타입을 아까 전에 그 앱 형태로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직접 만져보면서 진동을 느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의 벌드아이 뷰 상황에서 복도 영역이 아닌 부분을 터치하면 진동이 울리는 앱을 개발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팡이를 알려주는 것 대신 진동을 통해 경계 및 탐색이 가능했고, 이동을 하고자 하는 경로대로 색깔을 이동시키면서 이동 가능한지 이동이 불가능한지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진동이 나타나는 영역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핸드폰 기종마다 화면 출력 크기가 다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진동 강도가 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회전하거나 조금 이동했을 때 사진을 다시 안 찍고 맵이 변하면 편할 것 같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해 공간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셨고, 경계면을 탐색하는 것이 핸드폰이 넓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위치를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앱 발전, 이것을 아까 전에 설명을 통해 앱 발전과 기능 수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절대적 위치 판단입니다. 컬레이 맵을 픽셀화해서 제공을 해주고 격자선을 이제 추가해서 아래쪽 가운데를 시작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격자선을 지나갈 때마다 미세 진동을 점점 증가시켜서 자신의 절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적 탐색이 가능입니다. 저희 앱은 손가락을 떼지 않고 탐색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한 진동 및 소리를 제공해줍니다. 세 번째는 앱 사용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벌드아이 뷰를 주고 공간 파악, 장애물 판단, 계단 기능 등 미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완료한 작업은 먼저 복도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랑, 그리고 뎁스맵을 생성하는 거, 그리고 픽셀 좌표에서부터 월드 좌표를 얻어내는 거, 그리고 계단 개수 세는 알고리즘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맵에다가 장애물이 있을 때 뒤에 안 보이는 것, 이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 예를 들어 TTS나 메뉴 같은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리얼타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그 장애물을 진짜 맵핑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실 그 세그멘테이션 된 영역에 장애물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그 뒷부분이 그 장애물로 인해서 가려져서 사실은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본질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안하고도 하더라도 장애물 어떻게 맵핑하고 시간 내에 어떻게 별다이비를 어떻게 변환시킬지 좀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베니시 프로그램과 오스테클 매칭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용한 모델이 어느 정도 가볍긴 하지만 좀 더 모델 최적화시켜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좀 성능이 덜 떨어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럴 수 있도록 그 모델 경량화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또한 이 발전시켜야 될 파트는 통합시켜야 될 파트는 그 계단 카운팅한 거랑 매핑 옵스테클 그러니까 장애물을 그 맵에 매핑한 거 그다음에 그 터치 그 벌다이브 상태로 그 터치하는 그 있잖아 이 세 기능을 하나에 통합시키려 합니다.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사용자가의 기능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지금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상황을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딱 사진을 딱 찍으면 이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바로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기능들을 통합시켜서 TDS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것은 저희가 만든 이런 톱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전매 혹은 약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존의 자발적인 혹은 약간 공간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면 들고 다니기 편하고 또 어떤 특별한 장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그냥 모바일 기기 하나, 평소 다니는 기기 하나만으로 시각 공간을 인지하고 지각해서 직접 계획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벌다이브 촉각 지도를 통해서 직접 이전에 해봤자 사실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보이거나 어두운 곳 그런 사람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냥 손으로 벽을 짚거나 지팡이 통해서 이렇게 치면서 가고 했었는데 직접 경로를 계획할 수 있다는 그런 보행의 주체성, 공간 파악 경력에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꼭 개발 성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